안녕하세요. 꿈을 드리는 채널 드림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은퇴, 퇴직이 코앞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퇴직일자가 다가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고 막연해합니다. 현직에 머물 시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꼭 준비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재무 현황표를 작성하라입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나의 자산과 부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및 예금, 각종 보험, 주식 등 유가증권과 대출 현황을 한 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장 퇴직할 경우 경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금이 있으면 일단 이를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간 생활비를 가름해보고 앞으로 돈 씀씀이를 어느 부분에서 줄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부분은 배우자와 상의하고 자녀들에게도 현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생활하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 금액을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직에 있을 때부터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수입이 없게 될 것이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직 중 나의 업무 경력표를 작성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업무 경력표라고 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될 텐데 무슨 경력표를 작성하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퇴사 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나오는 경력증명서에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처음 입사해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때 핵심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으며 그때 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취업할 때 나의 경력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피력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지금은 각자의 컴퓨터에서 HR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그런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일단 퇴직하면 끝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해보면 내용이 어설프고 자세히 기술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용도별 은행 계좌 만들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은행에서 유동성 통장을 신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몹쓸 것 때문에 통장의 용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통장을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통장 개설하기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더 어렵게 됩니다. 지금 소득이 있을 때 용도별 통장을 개설해 두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조사용 통장, 건강 챙기기 통장, 여행 적금 등 용도별로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편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용 통장은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할 때마다 건별로 그 계좌에서 일체시키면 경조금 지출 기록표가 될 수 있어서 편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파악해 놓아라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미리 신청 절차를 파악해 놓아야만 막상 퇴직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1년 뒤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서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연금 납입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할지 그 방향을 세워라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이제 소득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취업 등 소득이 생길 때까지 납부 중지를 등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부담으로 최소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저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중에 75%는 정부에서 납부해주고 본인은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재산 요건이 있는데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건강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회사에서 매달 알아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고 매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소득 금액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최근에 그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3년까지는 기존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내게 해주는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로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으로 내는 것보다 기존 직장에서 내던 금액이 적게 되는 경우 이용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세컨잡 등으로 급여가 많지 않은 직장에서 다니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면 이것저것 할 일들이 있어서 몇 개월이 금방 지나가게 되고 이 신청 기간을 지나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개인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6번째는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자입니다. 이제는 이 직장에서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거래처들 그리고 정이 듬뿍 들어있는 직원들과 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주요 거래처에는 본인의 거취가 바뀌게 되었음을 알리며 그동안 고마웠다는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식서 없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본인이나 조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인사도 깔끔하고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희망퇴직 등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에 직원들에게 초라하거나 쫓겨난 듯한 인상이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서원들과 헤어질 때 정이 담긴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도 깔끔히 정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나 본인만 관리하던 업무 내용이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참고가 되셔서 현직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당당하게 인생 제2막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